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번 주는 뭐 시작부터 후끈후끈합니다. 이번 주 스케줄들 살펴보죠.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원래 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거든요. 네. 근데 50억 이하로 일단 확대 조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급 대상이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년 매출액 50억 원 이하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한 1,000만 원까지는 받을 것이다라는 게 언론들의 대략적인 분석이고요. 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오늘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4월에는 4.8%로 오름세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대책에는 생활물가 안정부터요. 주거 교육비 등 생계비 안정 방안까지 정부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방탄소년단이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좀 큰 소식이었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부른 거예요? BTS를? 일단 아시아계 미국인하고요. 태평양 원주민들의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증오범죄와 차별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BTS냐? 예. BTS가 반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총기 참사 등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백악관이 이런 현실에 경종을 좀 울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BTS 초대 화요일에 크고 이석준이라는 사람 이제 여러분 이름 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변보호 받고 있던 여성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 살해했던 그 사람이죠. 떠들썩했었습니다. 1심 선고가 드디어 화요일에 내려지는군요. 지난해 12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고요. 네. 이석준에게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거주지로 찾아가서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석준에게 2만 원을 받고 또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수요일로 가죠. 수요일은 선거죠. 선거날입니다. 선거날이죠. 네. 선거날. 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일반 유권자들하고 똑같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난 25일까지 조사된 마지막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언론들의 이제 대략적인 분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도 관심입니다. 네.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6대 경제단체장을 만납니다. 왜 만나느냐? 정부가 다음 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추 부총리가 지난 18일에는 중소기업계를 만났고요. 27일에는 금융계를 만났습니다. 각각 네.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우리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일정이 하나 있죠. 한국 축구 대표팀하고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의 평가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목요일. 아까 저희 노치마 뉴스에서 브라질 팀들 뭐 롤러코스터 타고 이런 거 보여드렸거든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한국에 일단 평가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모처럼 회법불러. 근데 이번 평가전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일단 출전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슈퍼스타인 네이마르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뛰는 걸 우리가 우리 경기장에서 볼 날이 올 줄이야. 제가 이거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금방 실패했고요. 티켓팅이요. 티켓팅 완전히 실패했고요. 매진이 됐고 안표까지 등장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TV로 보시면 됩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뜁니다. 금요일로 가죠. 재판이 좀 두 개나 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네.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도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감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금요일에 재판이 예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동향도 금요일에 발표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 3일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역시 5%라는 숫자를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5%를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4.8%를 기록을 했고요.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그 그런데 기록을 여기 또 깨는 거예요. 하나 더 깰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역 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또 금요일에는 우울한 소식도 있고 네. 그런 한 주입니다. 민동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